이번 텍사스주 상원 구지구 특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죠. 이 원래 공화당이 강세이던 지역에서 이번에 뒤집히게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그 지역을 17%포인트 차로 이겼을 만큼 엄청난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57% 득표를 가져가면서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민심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소식에 당연히 정치권이 술렁일 수밖에 없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텍사스에서도 공화당이 무너졌다. 트럼프 패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시면요. 텍사스 전체가 뒤집힌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 가지 지역구 특별선거 결과일 뿐입니다. 이 특별선거가 종종 반여당 정서가 과장되어 나타나기도 하고요. 표본이 작다 보니까 전국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해주지는 못합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결과만으로 11월 중간선거의 승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텍사스 한 곳이 이겼다고 해서 곧바로 민주당 압승 확정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라고 하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은 희망 대신에 스캔들과 패배라는 이 청구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화당의 심장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시한폭탄까지도 터졌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트럼프 위기, 탄핵 가능성까지도 외치면서 정치 드라마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냉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과연 우리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워싱턴의 혼란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이동 경로랑 시나리오를 분석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가 별거 아닌 해프닝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랑 맥락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텍사스가 공화당한테 일종의 자존심 같은 곳이죠. 그런 텍사스에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지하고 나선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버렸다라는 거는 이 표심의 열기가 상대편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장면들을 전국에다가 보여준 셈입니다. 이 선거라는 게 결국에 분위기 싸움인데요. 이 한 가지 장면이 중간선거 전국 프레임에서 두고두고 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레드스테이트, 이 공화당 텃밭마저도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언론에서 떠들어댈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작은 불씨일지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엄청난 경고등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표면적인 뉴스에 잘 안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에 의석의 숫자죠. 최근에 미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허용을 했어요.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그려진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변화로서 공화당 하원은 최대 5석 정도가 위험해졌다고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이 미국의 하원을 다시 차지할 가능성을 키우는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도를 보시면 텍사스에서의 경고등, 그리고 선거구 재편, 그리고 여론 흐름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불리한 신호들이 공화당 쪽에 겹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해볼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지난 1월 20일에서 26일 여기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7%로 떨어졌다고 해요. 작년 가을에 40% 정도였는데 거기서 추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현 행정부가 자신의 기대치보다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당자가 절반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런 숫자가 현재 대통령한테는 당연히 좋은 징조는 아니겠죠. 역사적으로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의석을 잃어버릴 때 이런 지표들이 함께 나오곤 했었는데 경제나 민생에 실망한 민심들이 투표장에서 심판으로 이어지는 패턴들 말입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 정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요약이 돼요. 민주당은 기세가 올랐고요. 공화당은 긴장하는 모드다라는 거. 그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근데 마침 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아주 민감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바로 앱스타인 파일인 건데 아마 대부분 구독자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은 미성년 성범죄로서 유죄를 받고 감옥에서 사망한 일종의 스캔들의 최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관련 자료들, 즉 앱스타인 파일을 미국 법무부가 대량으로 공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페이지 숫자로 300만 쪽 이상이고요. 영상만 2,000개고요. 이미지가 18만 장에 달하는 이 내부 문서들이 쫙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당연히 각종 인물들의 이름들, 사진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내용들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께서 혹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번 앱스타인 파일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한마디로 법적인 폭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 폭탄에 가까워요. 이유가 뭐냐? 이 문서 더미에는 사실과 루머가 마구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극적이고 사실이 아닌 주장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실제로 내부 검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도 공개됐는데 거기를 보면은 트럼프 관련된 선정적인 주장들이 들어왔었지만 입증된 건 없다라고 해요. 심지어 가짜 이미지나 악의적인 편지 같은 것도 섞여 있다 보니까 법무부가 거짓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의해라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앱스타인 본인이 죽고 나서 누군가가 꾸며 보낸 가짜 편지에서 트럼프가 어린 여성들을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발견됐었고 FBI가 확인해 보니까 그 편지는 애초에 조작된 거라는 발표까지도 나왔죠. 그렇다면 가짜 정보인데 이걸 왜 공개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또 사연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이 파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못해서 따르는 상황이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달가울 리가 없겠습니다. 앞선 선거 기간에 내가 대통령 되면은 앱스타인 관련들 전부 다 풀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막상 집권하고 나서는 미적미적 거렸단 말이죠. 그랬다가 결국에 의회가 등 떠밀어가지고 법으로 공개하게 만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을 번복한 데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도 있었고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이런저런 이름과 사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구설수에 이름 올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앱스타인 파일 공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름이 나왔다고 전부 다 범죄 연루다 뭐 이런 등식은 아니겠지만요. 이 시장 대중들의 인식은 그렇게 복잡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에서 앱스타인 문건에 트럼프 언급 다수 이렇게 찍힐 건데 설령 그게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지 타격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이나 반대 진영에서는 이걸 프레임의 연료로 쓸 공산이 크다라는 거. 선거전이 과열되면요. 상대 후보한테 도덕성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은 흔한 전략입니다. 앱스타인 파일이 바로 그런 도덕성, 신뢰도 프레임에 기름을 부을 만한 소재라는 거죠. 로이터 통신 측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앱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나온다고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증거는 아니다. 뭐 이런 단서를 반드시 붙이고 있어요. 그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많다는 뜻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는 이슈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무대에서는 진실 여부랑은 별개로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타격을 주거든요. 이 트럼프 측에서도 당연히 이거 전부 다 앱스타인 쇼크를 이용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한번 화제가 된 이슈는 금방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거. 사진 한 장, 이메일 한 줄 이렇게 새로 하나씩 나올 때마다 기사화가 되고 또 뉴스화가 됩니다. 요약드리자면 앱스타인 파일 이슈는 트럼프한테 두고두고 신경 쓰이는 배경 잡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텍사스 특별선거에서 확인된 이번 민심의 경고 그리고 앱스타인 파일로 인한 트럼프 흔들기 소재 이 두 가지는요. 다가오는 11월 이 중간 선거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민주당이 이번에 하원을 이긴다. 정말로 바로 탄핵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이게 바로 킥이 될 텐데요. 이 가능성과 조건을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능성에 대한 측면입니다. 이 트럼프 본인이 이미 우리가 중간 선거를 지면은 민주당이 별의별 이유를 다 붙여서 자기 자신을 탄핵하려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선거 단합을 촉구를 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냐?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하원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적도 있어요. 다만 지금은 공화당 하원을 근소하게나마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현실화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다. 그러면은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는 즉시 각종 조사, 청문회, 소환장 등 빗발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미 머릿속에 리스트업을 해놨을 거예요. 세금 문제, 이해 충돌 문제, 정책 결정 과정들 전부 다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탄핵 절차도 추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원의 탄핵 수준은 단순 과반이면 되거든요. 민주당이 다수면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건, 즉 현실적인 제약을 봐야 됩니다. 이 미국의 탄핵 제도는 상원과 하원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하원이 소추를 하면은 그 다음은 상원이 재판을 해서 3분의 2 찬성으로 유죄를 인정해야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상원 구도를 보면은 공화당이 약간 우위거나 백중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설사 민주당이 상원도 이긴다고 해도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무소속, 심지어 양심적인 공화당 의원까지도 대거 합류해야지만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렇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로 파면까지 몰고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거겠죠. 민주당이 하원 탈환하고
또 곧장 탄핵 정국 돌입하면서 상원 문턱에 걸려가지고 정치적인 공방전으로 소모되면서 결국에 탄핵은 이 하원에서 머무르고 상원에서는 표결까지 가지 못하거나 가더라도 부결되는, 또 그 사이에 워싱턴 정치는 격렬한 대치 속에서 또 정지되는 뭐 이런 그림이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도 계속 정치 싸움으로 진이 빠져버리겠죠. 여기까지가 정치권의 전망과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게 경제랑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는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짚어보셔야겠죠. 사실 정치 이벤트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정치 리스크가 올라가면은 위험회피 심리가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이런 공식이에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 일단 사람들이 현금과 단계국채, 금 같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탄핵 전국 이게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투자 자산 시장에는 강력한 충격을 주는데, 실제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변동성 큰 자산은 먼저 팔고 보겠죠. 특히 요즘에 비트코인은 과거에 일각에서 기대했던 디지털 금의 모습보다도 위기 때 주식시장과 함께 밀리는 위험자산 성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 불안이 커진다. 그럼 비트코인은 안전피난처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주식, 특히 기술주 하락할 때 같이 내려앉는 장면이 역사적으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번 이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권 파동이 크립토로 번지는 길은 이미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투자 심리를 타격하는 경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악재가 터진다. 기관이든 개인이든 일단 현금 확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장에 돌던 돈들이 멈추게 되고요.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투기적인 코인들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며칠 전 앱스타인 이슈랑 텍사스 선거 여파가 번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5% 이상 급락하는 일도 있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온세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이런 움직임이 평소보다 확 늘었다라고 해요. 다들 이거 뭔가 불안한데? 이러면서 매도 대기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로는 규제랑 정책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도 규제 불확실성이 크지만 워싱턴이 아예 마비되면 이건 더 나빠집니다. 왜냐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제도권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야. 이런 희망이 한 줄기 있는데 전국이 혼란스럽다. 그 희망의 끈이 더 멀어지니까요. 이 실제 사례로서 최근에 100억 간이 나섰음에도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이런 논의가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탄핵 공방으로서 의회가 에너지의 90%를 사용해버린다? 암호화폐 같은 신생 이슈에 쏟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이게 투자자들 눈에서는 이 판은 한동안 방치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치 지형 변화로 암호화폐에 더 부정적인 세력이 힘을 얻는다. 실질적인 규제 압박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럼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시나리오 A번, 이 민주당이 하원 탈환 분위기를 이어가고 앱스타인 이슈도 꾸준히 트럼프를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의 정치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민주당 측에 유리하게 공화당이 혼란스럽게 굴러가는 경우겠죠.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올해 11월 중간 선거까지 뭔가 큰 사건이 한번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경계심을 풀게 될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때까지는 위험자산 많이 들고 있기가 좀 불안하네, 뭐 이런 심리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 비트코인도 당분간 출렁이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겠죠. 특히 알트코인 중에 레버리지 많이 끼고 단기 과열됐던 종목들, 이런 정치 불확실성 국면에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랑 크립토 변동성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미리 겁을 먹고 가격에 그 리스크를 선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반전의 계기를 잡아서 하원을 방어해내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경기 지표가 좋아진다거나 민주당 쪽에 실책이 생긴다거나 선거 판세가 공화당 쪽으로 기운다거나 탄핵 현실화라는 이 큰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정치 리스크 때문에 눌려있던 리스크 온 분위기가 슬금슬금 돌아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때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라고 할지라도 시장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 경기랑 금리 그리고 암호화폐 내부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암호화폐 시장 하락 요인 봤을 때 정치 뉴스 때문만이 아니라 연준의 통화정책 그리고 SEC를 비롯한 규제 불확실성이 같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 바람이 잦아든다고 무조건 상승 랠리가 보장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워싱턴발 악재가 빠지면은 한쪽 발목이 풀리는 효과는 있을 테니까 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C번, 이 선거 결과에 하원 상원이 엇갈려서 워싱턴이 더 꼬이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이 하원은 땄는데 상원은 그대로 공화당이 잡는다. 아니면 반대로 이상한 혼조세로 양쪽 다 과반이 애매하게 관린다. 이러면 워싱턴 정치는 그야말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양쪽의 힘이 비슷하니까 서로 견제하겠죠. 큰 변화는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이 시나리오를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도 어려울 거고 예산안도 매년 막판까지 줄다리기 해야 되고 정보 셧다운 같은 이벤트 리스크 수시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랬죠. 의회가 예산 기한 못 지켜서 일부 연방기관 문 닫을 뻔했고요.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시장 투자자들은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경제정책도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십상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정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면서 보수적으로 바뀌게 돼요. 한마디로 정치가 꼬이면 시장도 같이 꼬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지만요. 결국의 핵심은 한계로 수렴합니다. 이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시장 유동성을 얼어붙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지금 크립토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어느 당이 올냐 혹은 누가 이기냐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유동성, 즉 돈줄이 조이느냐 풀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는 정치 리스크가 유동성을 조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은 안전자산처럼 굳건하기보다는 먼저 흔들린 후에 나중에 서사를 찾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뉴스보다 그 뉴스가 돈의 흐름을 바꿀지 말지를 따져보는 거,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텍사스 특별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경고등을 킨 거고 앱스타인 파일 공개는 트럼프한테 정치적인 부담감을 안겼고요.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미국 워싱턴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리스크는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시켰고요. 비트코인도 그 영향권에 있다라는 게 현재 사실들의 요약입니다. 이제 해석부터 영역인데요. 어떤 분은 정치 뉴스에 늘 있는 거고 경제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일시적인 시장 노이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 직후의 첫 번째 중간선거라서 파급력이 크다. 워싱턴 상황이 꼬이면은 글로벌 리스크 온 자체가 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제 판단은 이 후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저는 정치 불확실성이 실제 유동성 환경을 냉각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들을 봐도 심리 변화가 아니라 실제 돈의 움직임들이 바뀌고 있죠. 현금 선호가 뚜렷해지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레버리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포지션 자체가 조정되고 있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치 리스크를 가볍게 넘기시기보다는 시장이 한번 출렁일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올 상반기 내내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떨어진다거나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는 상황이 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이런 경우에 유동성의 방향이 다시 확 풀리면서 정치 불확실성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공화당이 분발해서 중간선거 판세를 뒤집어 놓는다거나 여러가지 탄핵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면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예상드린 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위험의 비국면은 조기에 끌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그런 반전 카드가 나타나니까 전까지는 정치 한파가 당분간 시장을 서늘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커 보인 거고 이 처음에 들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텍사스 특별선거, 앱스타인 파일, 워싱턴 탄핵 정국까지도 이게 비트코인 투자자한테 왜 중요할까요?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돈의 흐름을 바꾸면은 비트코인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종 비트코인을 둘러싼 서사에 집중하느라고 거시 환경을 잊어버리곤 하지만요. 실제로 시장을 들어올리는 힘은 결국에 전 세계 자금의 유입과 유출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쥔 이들은 정치, 경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움직여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리스크를 관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디지털 안전자산의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리스크 온과 리스크 오프 분위기에 함께 출렁이는 이런 구조를 당분간 이어갈 공산이 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뉴스나 시장 상황을 접할 때 무엇보다 이 사건이 시장 유동성을 얼리게 만드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이 뉴스가 잠잠해도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조짐이 보이면 경계하셔야겠죠. 결국 투자 판단의 기준은 이 정치 이벤트 자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한 유동성 변화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하락 한 페이지에 흔들리지 말고 시장이라는 두꺼운 책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처럼 계속 하락이 이어지면 솔직히 마음이 먼저 지치죠. 왜 이렇게 힘든가? 시장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 거고 괜히 계좌 열어보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1년 365일 내내 떨어지는 시장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투자 시장이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이 계속 엮이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인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런 긴 흐름 중에 딱 한 장의 하락 페이지일 뿐이에요. 두꺼운 책 한 권 펼쳐놓고 우연하게 어두운 장면 한 페이지 봤다고 이 소설은 끝까지 우울한 애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만 크게 보시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리플이 700원에서 4,90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2,000원 중반까지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로 망가진 차트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상승 이후에 숨을 고르는 과정일까요?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3, 4천만 원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1억 돌파하고 그 이상까지 갔다가 조금 하락했다고 나왔다고 해서 그걸 시장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너무 과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자꾸 지금 며칠, 몇 주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위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 욕하거나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할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락했다고 좌절하시는 게 아니라 평단을 낮출지, 현금 비중을 준비할지, 분할 매수 구간을 만들지, 아니면 그냥 여유 있게 기다릴지, 이 내 대응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지금 시장이 안 좋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이 부정적이고 시장에 안 좋은 면만 보이게 되겠지만요. 지금 시장의 좋은 요소, 장점을 보기 시작을 하신다면은 최소 지금 시장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평단을 낮추고 오히려 비중 조절하면서 단기 종목을 활용하기 좋은 시기로 보이는 시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이 떨어졌을 때 나 스스로한테 시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시장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투자 시장의 모두가 손실 보는 거는 투자시장 구조상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무리한 추격 매수, 선물, 해외 거래소, 위험한 리스크 있는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건강한 원칙 매매 활용하시면서 비중 조절, 업비트 비썸 충분히 활용만 하셔도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업비트 비썸으로만 안내드리는 이유, 이 투자시장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중장거리로 길게 내 호흡을 찾아가면서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이고요. 흔들리는 게 시장 역할이고 흔들리지 않는 거는 내 역할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예측 잘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차분하게 대응한 사람이라는 거. 이 하락이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이고 책은 아직까지 한참 남아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책장을 넘기는 사람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웃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